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10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전까지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을 한 것이 바로 제 인생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괄괄한 성격의 시모와 새침하고 예민했던 시누이, 그 두 사람과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을 잘 몰랐지만 점점 살아가다 보니 두 사람의 성격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둥글둥글 넘어가는 남편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신우와 시모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친정에서는 아이를 낳으라며 압박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는 매번 볼 때마다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면서 압박했어요. 너희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니? 이제는 아이 가질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나중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천하태평인 거야? 주변에도 들어보니 지금 너네 나이대에도 아이 안 생겨서 고생하는 애들이 그렇게나 많다는데 너희 뭔 자신감으로 아이를 지금 안 낳겠다는 거니? 그리고 지금 낳으나 나중에 낳으나 뭐가 다른데? 그냥 얼른 아이 갖고 얼른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어머님, 저희도 아이 낳고 싶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낳아요? 남편은 승진도 잘 안 되고 월급도 몇 해 동안 동결인데 솔직히 회사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이 낳고 나면 당분간은 쉬어야 할 테고 제가 쉬면 저보다 어리고 능력 좋은 다른 사람이 자리 다 차지할 텐데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면요? 그렇다고 애를 누가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아이 낳을게요.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는 낳고 나면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우리처럼 못 사는 시대에 애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너희 아이 낳으면 받는 혜택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 말을 하는 거니? 막말로 남자야 나중에 나이 들어도 아이 가질 수 있다지만 여자는 솔직히 아이 갖는 시기가 있잖니.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이 못 갖는다고 하면 나중에 네 남편이 딴소리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나한테 손주 안겨줄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아, 어머님, 애초에 아이를 못 갖겠다고 한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드님이에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도 했고 정 안 되면 안 낳는 것도 좋다고 한 것도 남편이고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아이 낳을 테니까 어머님이 봐주세요. 저 출산휴가 있긴 한데 금방 복직해야 하니 복직하면 어머님이 저희 아이 봐주시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아니, 내가 왜 너희 아이를 봐줘? 네가 봐야지. 원래 아이는 엄마가 보는 거야. 그런 거 잘 안 하면 애가 크면서 비뚤어지고 그러는 거라고. 아무튼 더 늦기 전에 아이 낳는 거 생각해보고 빨리 결정해라.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시기 놓치면 나중에 더 못 낳으니까 지금 빨리 결정해서 임신 계획도 하고 몸도 좀 준비도 하고 그러렴.
시모는 저희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낳으라며 압박을 했어요. 사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낳을 수 있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섣부르게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볼 때마다 아이를 낳으라면서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런 압박은 저에게만 하셨고 남편에게는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일 거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용돈을 달라고 하진 않지만 여행을 보내달라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든지 아니면 외식을 시켜달라는 등 저희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서슴없이 하셨죠. 제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불편한 티를 내면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긴다면서 비교하시고 저를 비난하셨어요. 시모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신우까지 같이 저를 향해서 공세를 퍼부어도 남편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죠. 예, 너 옆집 아들,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고등학교 나온 거 알고 있지? 걔도 너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거든? 이번에 그 집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며느리가 능력도 좋아가지고 매달 시부모한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준다면서 자랑하던데. 내가 그거 듣고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 아니, 우리도 며느리 있는데 참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휴가로 해외여행 보내주는 건 어떠니? 나 혼자 가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딸이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비행기표랑 숙소만 해주면 나머지 경비는 우리가 알아서 내마. 그래요, 언니. 엄마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좀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엄마랑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잘 됐다. 언니가 보내주면 더 뜻깊고 좋지. 언니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차 쌓였으니까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매달 용돈 주는 거 말고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는 걸로 퉁치면 되겠다. 그렇죠? 아, 어머님, 저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이 낳는 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 하는데 갑자기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국내로 여행 갔다 오세요. 해외여행 가시려면 국내보다 비행기 값이며 숙박이며 더 많이 들고 저희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드리기 힘들어요. 아니, 내가 큰 거 바라니? 그냥 여기 근처 동남아라도 가보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무슨 큰 거 바라냐? 아이고, 손주도 못 안겨주면서 고장 여행도 못 보내준다니. 그 돈 아껴서 비싼 집이라도 살려고 그러니? 예, 너 그렇게 버는 돈 중에 우리 아들이 버는 돈도 있을 거 아니니? 아들한테 물어보니 네가 경제권 꽉 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던데 네가 왜 그걸 쥐고 있는 거야? 원래 결혼하면 시부모 효도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껏 몇 년을 그대로 참았는데 네가 언제 그렇게 대접하나 내가 참았는데. 어머님, 그런 것도 다 사정이 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죠. 남편 회사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상황 괜찮아지면 저도 남편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어머님.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시지 마시고 저희 상황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참나,
내가 지금껏 몇 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는 말이니? 내가 이 세상 뜨거들랑 내 유골함 들고 해외여행 가기라도 하게? 아이고, 아서라 아서. 내가 너희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켜놨더니만 버는 돈은 족족 며느리가 다 가져가 버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모와 신우는 뜬금없이 여행을 보내주라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모는 막무가내로 고집하시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고집을 말리기는커녕 저를 설득해 보내주자고 해서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의 말로는 자신을 키우면서 고생한 시모에게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를 키워주신 친정부모님도 똑같이 보내드려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친정은 잘 사시니 그에 반해 부족한 시댁을 더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남편과도 트러블이 심했는데 결국에는 국내 여행으로 시모를 달래드렸지만 저는 그때부터 시모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편은 그 두 사람을 어쩌지 못하고 휘둘려 다니면서 저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기 바빴기에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다 신경을 써줄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것도 지쳐서 그냥저냥 넘어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4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갑자기 아이를 갖자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었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 지금 당장 아이를 갖는 건 너무 욕심이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어떤 거 걱정하는지 알아. 그래서 나도 알아봤는데 회사에서 아이 나오면 육아휴직 써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어.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아이 갖는 거 어떨까? 갑자기? 아니, 나도 아이를 낳고 싶긴 하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직업이 있더라도 누구 하나 쉽게 쉴 수 있는 직장은 아니잖아. 근데 당신 회사에서는 갑자기 육아휴직 써도 된다고 하신 거야? 아, 근데 나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아이도 아이지만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우리 경제 상황 뻔히 아시면서도 이것저것 사달라, 해달라 요구하시고. 난 지금도 벅찬데 앞으로 아이까지 낳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나도 잘 알아. 나는 엄마랑 동생이 워낙 성격이 세니까 내가 둥글둥글 잘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당신이랑 어머님, 동생이 트러블 있을 때도 그냥 별다른 대꾸를 안 했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엄마는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만 하시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없으시잖아. 당신한테 제일 미안했어. 당신이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할게. 육아휴직도 할 거고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정말? 솔직히 나는 걱정돼. 지금도 우리가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앞날이 밝은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덜컥 결정했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많아.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는데 더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어? 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꼭 우리 아이 낳고 싶어. 결혼할 때도 약속했잖아. 적어도 한 명은 낳자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육아휴직해서 아이를 보면 당신은 복직하고 그 후에는 내가 복직할 때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막연히 두려움에 자꾸 시간만 지나다 보면 나중엔 더 두려움이 커질 것 같기도 해.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아이 생각해 보자. 남편은 자신이 더 노력을 하겠다면서 아이를 갖자고 말을 했고, 처음에는 절대 반대였던 저도 사실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다짐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임신을 했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약속대로 육아휴직을 했고, 전 출산 휴가를 받아서 아이가 4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잘 돌보고 집안일도 잘 해내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안일도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한데 남편은 점점 육아에 손을 떼버리니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갔던 날 남편이 육아휴직까지 해가면서 육아에 도움을 준다면서 칭찬하는 시모의 말에 전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죠. 예, 너는 참 신랑 한 번 잘 만났다. 우리 때는 아이 낳고 나면 산후조리가 어디 있니? 그냥 며칠 누워있다가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보는데 너는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다가 와. 거기다가 집에 오니까 남편이 집안일도 싹 해놓고 아이도 봐줘. 너처럼 편하게 산후조리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 요즘도 남자들은 육아휴직을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와이프 생각해서 육아휴직까지 쓰고 말이야. 너무 기특하지 않니? 기특이요? 어머님, 요새 남편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하다가 자고 낮 돼서야 일어나요. 애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달라고 우는데 한 번을 안 일어나고 게임할 때도 애가 우는데도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육아휴직이요? 어머님, 육아휴직하면 육아를 해야죠. 그러려고 휴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집안일도 제가 다 하는데 뭐가 잘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걔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지. 혼자서 있으면 알아서 다 잘한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출산 휴가라서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니. 네가 아이랑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나 있겠어? 나중에 너 복직하면 낮에는 아이 못 보니까 지금이라도 아이랑 시간 많이 보내라고 얘가 배려해 주는 거지. 너는 남편 속 깊은 뜻을 그렇게 모르니? 그리고 원래 육아랑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네 남편은 휴직까지 내가면서 도와주려고 하잖니.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니니? 네?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 낳는 것도 남편이 그만큼 많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낳게 된 건데요. 육아휴직도 그래서 쓰는 건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매일 게임만 하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밥은 삼시세끼 다 먹어야 하고 제가 더 힘들어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 저번에 가보니까 청소도 싹 해놓고 집 정리도 잘 해놓고 있더니만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네가 뭔가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게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처음에는 잘했잖아. 그리고 원래 출산하면 친정에서 와서 다 도와주는데 너희 집에서는 뭐 안 해줬니? 이렇게 나한테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친정에서 와서 해주는 거야. 어머님, 저 산후조리원 가는 비용도 친정에서 다 해주셨고 지금 집에서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재료 다 친정에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가분한데 어떻게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 해달라고 해요. 남편은 집에서 보내준 고기 본인이 싹 다 먹어놓고서는 저 이 약해졌으니까 못 먹는 거라면서 말이나 하고 어머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시모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낸 것만으로도 기특한 거라면서 말을 했지만 전 그런 말들이 더 제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친정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데 시댁에서는 도와주기는커녕 매번 바라는 것만 있으니 제 마음이 더 차게 식어갔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터뜨려주면 그래도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했는데 신우가 당시 일을 쉬고 있어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는 것도 고마웠고 남편보다는 차라리 신우가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보러 온다고 해놓고서는 아이는 방바닥에 방치한 채 집에서 쉬느라 바빴어요. 제가 고마워 음식이라도 주문해주면 그것만 먹고 아이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심지어 기저귀를 몇 시간 동안 갈아주지 않아서 엉덩이에 발진이 심하게 나기도 했는데 그때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주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기저귀를 갈아줘야죠. 아이 대변이랑 다 섞여서 여기 엄청 독이 올랐대요. 이거 며칠 동안 쓰라리고 아플 거라고 하는데 조금 신경 써주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아이가 불편해서 계속 울었을 거라고 하던데 아이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진짜로? 아, 안 울었다니깐요. 제가 알았으면 기저귀 갈아줬겠죠. 그리고 언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기저귀 발진 나가지고 빨개진 애들 많다고 하더구만. 이거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래요. 언니가 이렇게 저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언니한테 돈을 수억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정도가 심하니까 그렇죠.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변 보고 그냥 놔두니까 더 심해진 거라고 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아이도 칭얼거렸을 게 분명한데 아가씨는 절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더 화나서 그래요. 그리고 아이 왜 분유는 잘 안 먹이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한다고 적고 갔잖아요. 오늘 분유도 한 번밖에 안 먹였던데요. 아, 애가 안 먹는데 그럼 억지로 먹여요? 그냥 계속 자니까 내버려 두었고 깨나서 잘 노니까 그냥 놔뒀고 나중에 울어서 먹이니까 또 자고 그 다음에는 기저귀 발진 올라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도 아침 거르고 점심 먹고 몇 시간 뒤에 저녁 먹는데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니, 저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언니 맘충이에요. 애써서 애 봐줬더니만 지적이란 지적은 다 하고 있네. 신우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적어준 대로 아이를 먹이지도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았죠. 몇 시간 동안 방치해놓고서는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예민하다면서 맘충이란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화를 냈는데 시모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네가 뭐라고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니? 아이 그것 좀 잘못 봤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니? 그래도 제가 너희 생각해서 아이 봐주겠다고 하고 간 건데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애 귀를 이렇게 눌러놔? 원래 아이가 기저귀 찾아보면 발진도 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니? 네 눈치를 봐야 해. 어머님, 그냥 단순하게 발진나서 화낸 거 아니에요. 애를 보는데 하루 종일 분유를 한 번만 줬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한 번만 갈아준 거고요. 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유 먹고 기저귀도 몇 번씩 갈아요. 아이 돌보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모를까봐 어떻게 분유 타고 몇 번 먹이고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도 다 적어줬는데 그거 한 번을 안 봤어요. 그럼 제가 화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깐깐하게 굴 거면 네가 애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애를 맡겨? 네가 그런 태도니까 네 애가 아픈 거야. 네가 좋은 마음 먹고 사람을 대하면 네가 그렇게 아프겠니? 사람이 나쁜 마음 먹어서 행동하니까 그게 다 자식한테 가는 거라고. 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해야지. 어디서 도와주러 간 사람한테 그렇게 혼내니? 정말 내가 듣다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우리한테 너희 애 봐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애 봐준 값은 꼭 주고.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신호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적어서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사달이 났음에도 시모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뭘 몰라 그럴 수 있다면서 다음에는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그 누구도 제 편이 없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한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멀리 계시는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돌봐주시게 되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더해지면서 그럭저럭 집안은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생각보다 훤칠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결혼은 수월하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시모랑 신우는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는 생각에 정말 신이 나 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 결혼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다니 정말 장하다. 딸, 시집가서도 이 엄마 챙겨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요즘은 시집가서 그 집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친정에도 자주 오고 그리고 처음에 기선제압 알지? 처음에 잘해야 평생 네 자리를 만드는 거란다. 알고 있지 엄마. 나도 내가 결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그때 상견례에서 들었지? 저쪽 집에서 집 해준다고 한 거. 나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이름으로 벌써 집 준비해뒀나 보더라고. 다음 주에 집에 같이 가자는데 나 너무 설레는 거 있지? 엄마, 내가 시집 가면 엄마 앞으로 편안하게 해줄게. 알았지? 그래, 그래. 아들이라곤 하나 있어도 이 엄마 편하게 못 해주더니만. 그래도 딸이 현우였네. 며느리 너도 앞으로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사이도 들어오면 너랑 비교되지 않겠니? 우리 사이는 능력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앞으로 우리 딸 호강시킬 일만 남았네. 그나저나 너는 왜 상견례에서 그렇게 썩은 표정으로 있었니? 아니 내가 사돈 보기 민망해가지고. 네가 그런 얼굴로 있으면 어떡해? 왜? 배 아프니? 예, 너도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지 뭐. 우리 아들 정도면 다정하고 좋은 남편 아니니? 시모와 신우는 좋은 집안과 사돈이 된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상견례 이후로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 전 10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도 업무였지만 육아, 살림, 일까지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쉬어가고 싶어서 사직 의사를 내비친 후 퇴직을 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퇴직금도 많더라고요. 남편에게만 퇴직금에 대해서 말을 해뒀는데 퇴직금이 들어오는 날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바쁘니? 안 그래도 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만나서 말해야 하는데 급하니까 전화로 말할게. 오늘 네 퇴직금 들어오는 날이지? 그 돈 네 신우한테 보내렴. 결혼하려고 하니까 혼수며 예단이며 준비할 게 많은가 보더라고. 네 퇴직금이면 네 신우 결혼 준비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거 맞지? 내가 계좌 보내줄 테니까 빨리 보내줘. 급하다고 하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신우 혼수 비용을 왜 제 퇴직금으로 주라는 거세요? 지금 제 퇴직금을 신우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어머님, 그거 제 퇴직금이에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은 제 퇴직금이라고요. 그리고 빌려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돈을 그냥 신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니, 내가 이래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랑 말을 하기가 싫다니까. 예, 넌 친정에서 예의 교육 안 받았니?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네 남편이 누구야? 신우 오빠 아니니? 신우가 혼수해 가야 하는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그런 거 해줘야지. 오빠가 못 해주면 네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퇴직금 고작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그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싸게 끝나는 거니까 황당한 소리 그만하고 얼른 보내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예의라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돈이고 어머님이 보내라 마라 할 돈도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저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으면 받지 어떻게 제가 드립니까? 어머님, 지금 잘못 전화하신 거예요. 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네가 못 살면 뭐 어쩔 건데? 남의 아들 등골 다 빼먹고 이제 와서 도움받아 네 자식 다 키워주니까 혼자 먹고 살려고 튀는 거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가중고생은 다 우리 애들이 했는데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이나 보내. 염치요? 염치 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당신네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 건 안 보여요? 아,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알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까짓 게 뭐라고? 위자료 내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가면 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껏 해준 거 다 내놓고 나가. 저는 뻔뻔하게 제 10년 퇴직금을 요구하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고,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와 그 돈을 신우에게 보내주라며 말을 했죠. 전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저를 나무랐어요. 이로써 전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그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육아휴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퇴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을 했다면서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일은 구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없으니 모든 것을 놔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할 때쯤 이 사실을 알았었지만 전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복직을 했다며 저에게 숨기고선 출근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백수로 지냈었습니다. 그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받은 퇴직금으로 조금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뒤를 캐면서 알게 된 것 중 충격적인 것은 시댁에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대출까지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었죠. 특히나 신우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인지 남편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신우에게 보내준 내역도 있었어요. 모든 내역을 가지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더니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를 보려고 육아휴직을 말했었는데, 회사에서 절대 안 된다면서 그러려면 퇴직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취직이 안 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우리 집 때문에 화도 많이 난 상태라 나까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숨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돈은? 그럼 왜 돈은 수천만 원이나 빚진 건데? 내가 이것까지도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이름으로 돈도 수천만 원 빌려놓고서는 그 돈 모두 네 엄마랑 신우이한테 다 보내줬잖아. 그건 왜 보내준 거야? 당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돈을 그냥 보내줬냐고. 그래 놓고서는 왜 나한테 퇴직금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 동생이 결혼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었어. 저쪽 집에서 결혼하면서 주신 집 있지? 거기 혼수 리스트를 보내오셨는데 다 고급 리스트로 보내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맞춰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근데 나중에 동생이 다 갚는다고 했어. 결혼하면 어차피 남편 월급 자기가 다 관리할 거라고.
어쨌든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해서. 근데 이혼만은 절대 안 돼. 그래 놓고서는 모자라니까 내 퇴직금까지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했던 거야? 정말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한 거구나? 내 퇴직금.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동안 나한테 속였던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대출받았던 거, 그거 다 이혼 사유인 거 알고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고 화내고 소리쳤던 것도 다 이혼 사유야. 절대로 당신이랑 못 살아. 전 그동안 남편이 대출을 숨겨왔던 내역과 퇴직금과 모두 탕진한 내역,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남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라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주장했거든요.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의 마음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재산 분할은 남편의 탕진 내역과 그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제가 대부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니 저에게 연락을 해와 욕을 날리던 시모는 결국 신우와 남편을 다시 걷어가게 되었죠. 들어보니 신우는 상대 집안 요구를 맞춰주지 못해서 파혼을 했다고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우와 남편 때문에 시모는 매일 집안일과 빨래, 거기다가 다시 일까지 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있다고 해요. 전 친정 근처로 와서 요양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요구들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화가 정말 많이 났었고,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남편은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했어요.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 서류도 몇 번 던져봤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이용해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 길면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이혼을 해서 기생충 집안 같은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아이 문제로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주면서 정말 더러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 저희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엄마가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는지 엄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에 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편 탓만 같았어요. 본인 입으로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닌 원래부터 몸이 약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자기한테 탓을 돌리냐며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시댁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줬던 건 처음엔 남편이 저에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었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았던 건 어렵지 않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계속되는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는지 점점 더 저희 가족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는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자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임신도 잘 안 돼서 아이도 늦게 가지게 되는 바람에 첫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을 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임신 후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태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안의 돈이 아닌 저를 사랑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동안 아빠가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신 이후 원래 안 좋던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셨죠. 엄마 혼자 아빠가 하시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던 터라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고 모든 재산을 금융관리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빠는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엄마는 그런 일을 전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저 또한 일반 회사를 다녔던 터라 아빠가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하셨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엄마 건물을 아빠와 함께 살던 꼬마 빌딩 하나 남게 되었고 남편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엄마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 거였죠. 엄마의 췌장암은 저에겐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악재가 한번 터지면 줄줄이 이어진다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더니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췌장암에 걸리게 되자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의 한마디는 결국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베풀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었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잘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마음을 곱게 써야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오죽 힘들었으면 도와달라고까지 했겠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뿐이지. 우리 집안이 투자 받은 돈으로 놀고 먹었냐? 음식점도 차려보고 이것저것 사업했다가 망한 거잖아. 우리도 성공해서 도움받은 거 돌려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빌려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데 눈치 안 보이겠냐? 그런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고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 몇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며 가족 간의 관계를 틀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거라고. 처음만 잘해주면 뭐해? 끝까지 잘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돈이 많아서? 당신은 나를 돈 보고 결혼했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만족을 할 건데? 우리 아빠가 그동안 부동산 사업으로 벌어 모으신 돈이 누워서 편하게 벌었는지 알아?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면서 발품 팔아가며 힘들게 벌어모은 재산이야.
당긴 식구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나 생각해서 보낸 돈이었다고. 사업 한두 번 실패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어느 누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집안은 조금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폐업 처리해 버렸잖아. 그리고 또다시 손을 벌리는데 어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생긴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가뜩이나 엄마의 췌장암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에 입원해 계시는 엄마 얼굴 뵈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건지 시댁 식구들이 아픈 엄마한테까지 찾아왔어요. 본인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치밀었고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그거 보려고 온 거야? 당신 아들과 이혼 때문에 법적 싸움까지 간 걸 알면서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어?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만 좀 손 벌려.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얘가 지금 셰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거지 같은 것들이라니. 너 아직 내 아들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정식으로 남이 되기 전까진 말을 가려서 해야지. 나도 볼 일이 있으니까 찾아온 건데 네가 뭔데 나를 내치려 들어? 어른들과 얘기 중이니까 넌 끼어들지 말고 빠져 있어라. 사돈, 제가 방금 한 말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더는 도와달라는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제 아들과 이혼하려는 마당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확실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번 일이 잘 되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이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녀딸이 지금 6살인데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 떠나실 때 돈 싸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꽁꽁 묶어두시는지 모르겠네. 사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췌장암에 걸려서 귀까지 어두워지셨나? 예, 사돈께서 췌장암 때문에 귀까지 안 들리시는 거니?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셔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겠죠. 당신들이 사람이야? 남의 등에 빨대나 꽂으려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거잖아.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좋게 얘기하니까 시부모가 우습게 보여? 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세상 떠날 거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부모가 아주 우습지? 오늘 제대로 된 대답 듣기 전까진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진상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을 거예요? 췌장암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10년간 며느리로 지냈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는 시부모와 뒤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시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원 관계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병실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았었고 저도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내쫓긴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난리를 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저희 엄마한테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저와 엄마가 덜 피해를 받는 방법인데 모든 걸 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안정을 우선시 생각해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렇게 엄마는 다시 심적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저와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와 대화도 주고받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곁을 떠나셔서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담당 의사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환자를 살릴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아빠의 장례도 치렀었는데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고 제가 못해드린 기억밖엔 안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이미 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건 제 바람이었을 뿐 저에게 다가와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사정없이 들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세상 떠난 저희 엄마의 욕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에휴,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병원에 오기 전에 내가 사돈한테 그랬거든. 얼마 가지 못해 세상 떠날 거라고. 그런데 봐봐라. 버티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잖아.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사돈들 떠났으니 이제 곧 너도 얼마 남지 않았겠네. 내 아들은 너랑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애도 있는데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그리고 사돈이 세상을 떠났으면 그 많은 재산 누구 이름으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아들 몫이 줄어들잖아. 너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버티는 게 좋지 않겠니? 정이혼을 원한다면 사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나한테 얘기해라. 부동산 정리하고 꼬마 빌딩 하나 남겨놨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골랑 이혼 위자료 몇 푼 받자고 못난 너랑 10년간 붙어 있었겠냐? 어떻게 할래? 평생 우리 집안과 엮여서 힘들게 살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토해내고 이혼하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끊어낼 수 없으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아들과 다시 관계 회복해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거야. 그 많은 돈 싸들고 살아봤자 뭐하니? 묵혀둬봤자 아무 소용 없다. 갑자기 세상 떠나면 후회만 남을 뿐이야. 돈이라도 펑펑 쓰고 세상 떠나면 미련도 없지. 사돈처럼 가지고만 있다가 떠나면 무슨 소용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그 주둥이 좀 그만 나불거려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그쪽 집안에게 나눠줄 필요 없다는 거 몰라요?
저 사람과 10년간 함께하면서 벌어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한 거지, 우리 부모님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나눠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어차피 소송 들어갔고 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알면서 괜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인 능력도 훨씬 좋고 재산까지 많아졌으니 양육권도 저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공증까지 전부 다 받아놨었잖아요. 언제 갚으실 거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대로 법적 효력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있거든요. 총 5억, 올해 안에 당장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이나 갚으라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엄마의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시댁 식구들에게 저 또한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시댁 식구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저희 엄마의 장례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분노를 표출했고 그렇게 격양된 상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뜯어 말렸지만 남편이 흥분해선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어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결국 다른 분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어떠한 유언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엄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까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 저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이 불리해지게 되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남이 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려고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잠깐 외출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다녀갔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저는 변경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법적 소송 중에 남편이 저희 집에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죠.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제 실수였는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 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저는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을 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었죠. 뭐 하긴. 여기에 눌러붙어 살려고 왔지.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아니?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아서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본 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건물 하나 보고 참고 있다.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갈 때까지 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가지지 못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이대로 이혼하면 내 아들은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빌려받았던 5억도 토해내야 되는데 너는 118억짜리 꼬마 빌딩에 거기에다가 사돈이 부동산을 전부 다 처분한 걸 가지고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꼴 못 본다. 이 건물 내 아들 명의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그냥 이 자리에서 드러눕든지 세상 떠나는 걸로 하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각오로 왔는지 알아? 너한테 이 건물 못 받으면 그냥 다 떠나기로 했다. 5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 아들, 엄마는 준비됐으니까 시작해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가스레인지 밸브 호스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스를 틀기 시작했고 호스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문까지 전부 다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부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시모는 모두 다 세상을 떠나던지 아니면 118억짜리 빌딩을 넘겨주던지 선택하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아래층엔 학원이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층에는 병원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가스밸브를 잘라 저에게 협박을 하는 시댁 식구들이 인간같이 안 보였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순간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작정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차라리 그냥 모두 세상 떠나자고 시댁 식구들에게 엄마의 건물이 넘어갈 바엔 나라가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더 큰 목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오히려 강하게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는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겠다며 더 큰 소리를 내며 저에게 겁을 주려 하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시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겁을 주면 제가 살고 싶어서 건물을 주겠다고 타협할 거라 생각했는지 액션만 취하려는 행동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스밸브를 급하게 잠근 뒤 집안 전체의 창문을 연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한 시모에게 이 문제까지 추가로 법적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질 거라면서 경찰 조사 잘 받고 나오라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시모가 계속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엎드린 자리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이 들고 있던 가스밸브를 빼앗아 가스레인지를 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바지에 실수를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저지르려다가 되려 반대로 당하게 되자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왔고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타인의 노력을 빼앗아 살아가려는 그런 심보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의 이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본인들이 받게 되는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밤에 도망을 치던 남편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적재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치게 되면서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던 가드레일에 그대로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깡그리 몰살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소식을 듣던 저는 당황스러웠고 그 사람들의 신원 확인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국 제 손으로 시댁 일가족 모두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노총각에 결혼 한번 못 해보고 부모 잘못 만나 세상을 떠난 게 참 안타까웠어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다가 일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큰 걸 바라다간 결국 그 끝은 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면 나중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기보단 좀 더 심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으셨던 재산의 일부를 좋은 곳에 기부를 했어요. 곧 연말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축복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물씬 오고 있는 선선한 날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덕분에 용기도 많이 얻은 날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떤 진로를 택할까 고민을 하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해 전문대학을 나와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명적이게 만난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고,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저기 핸드폰 떨어뜨리셨는데요. 여기 이거 되게 비싼 핸드폰인데 잘 챙기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쪽 아니었으면 또 바꿀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밥 한 번 사세요. 이 핸드폰 굉장히 비싼 거라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하신 거 아니에요? 맨입 말고 밥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밥을 먹게 됐고, 저흰 사랑에 빠졌어요.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모든 게 잘 맞았고, 심지어 전 간호사였는데 남자친구는 의사였습니다. 만나면 병원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행복한 연애만 할 것 같았던 저희였지만, 남자친구네 집에선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남자친구와 놀러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제게까지 전달됐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수치에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름 좋은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고 한 번도 남에게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 없는 저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막말은 충격이었어요. 너 걔랑 놀러 가는 거지? 그 간호사 한다는 애랑? 미쳤어 너 정말. 너 걔 아니어도 직업 좋고 지방 빵빵한 여자애들 줄을 섰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애를 만나? 간호사 그거 지방대 나와가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장 헤어지고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 성인인데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세미는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건데 그건 지방의대랑 거의 맞먹는다고요. 저도 지방의대 나와서 간신히 의사 된 건데
너무 그렇게 금 나누지 마세요. 일단 엄마 끊어요. 저 애 아니니까 제발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앞가림 제대로 한다는 애가 간호사 나부랭이를 만나? 네가 아무리 지방의대 나왔어도 의사랑 간호사랑 같냐? 내가 같은 병원 인턴이라고 해도 허락해 줄까 말까인데 간호사? 당장 헤어져. 엄마는 그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어디 감히 지 주제에 의사를 넘봐? 엄마 분명히 말했어. 너게 계속 만나면 엄마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러웠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죠. 한 번도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을 뿐더러 또한 저 역시도 직업과 학력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무작정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홧김인지 몰라도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는 힘들었어요.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필터링이 없으신 분이라. 수학이 너머로 얘기 다 들렸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모님은 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어쩜 간호사란 이유로 이런 멸시를 당해야 해? 미안.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니까 엄마가 눈이 높아지셔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러면 나도 자기 못 만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길 만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면 불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나. 자기 어머님이 원하는 학벌 좋고 집안 빵빵한 여자들 줄 섰다며. 안 말려. 그냥 만나도 돼. 그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상처 안 받게 내가 다 설득할 거니까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 사랑에 눈이 먼 남자친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설득을 한다고 했고,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에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생각을 바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니 만나서 저를 확 마음에 들어 하게끔 노력해야 했죠. 주변에서 센스도 있고 상냥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서 어머님 하나쯤 구워 삶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처럼 막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조금만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이 웬 말이야? 아가씨, 우리 애 참 잘 구워 삶았나 봐. 간호사랑 의사가 가당키나 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요샌 서로 맞춰가면서 결혼하는 거지. 우리 애는 솔직히 말하면 판검사 아니면 우리 애 병원까지 개원해줄 사람 줄 섰어. 근데 간호사라니. 진영이가 하도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온 거야.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미가 무슨 잘못이라고. 제가 세미한테 얼마나 뒤처지는 줄 아세요? 무늬만 의사지. 병원에서 능력도 없고 매번 교수님한테 깨지기나 하고. 직업만 의사면 뭐하냐고요. 엄마 아들 잘난 거 없으니
그렇게 사람 깔보듯이 말하지 마세요. 쌤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저 역시도 진영 씨가 바르고 멋있게 자랐길래 한참 생각해서 어머님이 누군지 제일 궁금했어요.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 면접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실 줄은 몰랐고요. 저 역시도 진영 씨 하나만 본다면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진영 씨 어머님을 뵈니 생각이 확 바뀌네요. 어쩜 나이가 많다고 다가 아니랍니다. 교양을 쌓으셔야죠. 뭐? 너 지금 교양이라고 했니? 어디서 간호사 나부랭이가 지금 날 가르쳐? 야, 내 아들 의사야. 네가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할 군번이나 되는 줄 알아? 너 절대 허락 못해. 진영이가 못 살겠다고 해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피차 일반이네요. 진영 씨, 봤지? 나 이런 무시받고는 결혼 못하니까 알아서 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만. 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절 당당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정말 불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속으로 남자친구를 끊어내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자리까지 그만둔다고 압박을 하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의사 자리를 놓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절 받아들이셨고요. 너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어머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어렵게 허락하신 만큼 진영 씨랑 행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완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 따뜻하게 마음 열고 웃으며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 엄마가 이왕 허락하는 거 기분 좋게 허락해야지. 엄마랑 쌤이한테 다 고마워. 내가 둘 사이에서 진짜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 너 의사 때려치운다고만 안 했어도 엄마 허락 안 했어. 어떻게 된 의사인데 때려치워? 내 친구들은 네가 의사라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치우냐고? 그것만 아니었음 진작에 이 결혼 엎었어. 감사히 여겨.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결혼이었고 저 역시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센 척은 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줬다고 하니 남자친구랑 쭉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이젠 더 이상 장애물 없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의 일을 가지고 태클을 거셨어요. 아, 너희 엄마 막노동판에서 유명하더라. 너 키우면서 막노동꾼들한테 새참 날라다가 팔면서 돈 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격 떨어질 수가? 안 봐도 뻔하지 어떤 족속들인지. 너도 격 떨어져서 정말 화나는데 집안마저 그렇게 천박스러워서 되겠니? 천박하다뇨? 밥 장사한 게 뭐가 그렇게 천박한 건가요? 단지 손님들이 일용직 노동자일 뿐인 건데 어머님은 평생 미용실 하시면서 진영 씨 키우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나랑 네 엄마랑 같아? 난 그래도 격 있는 손님들 받으면서 보는 눈이랑 시야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지. 근데 너네 엄만 평생 상대했던 사람들이 막노동꾼들인데 그 수준 안 봐도 뻔하잖아? 내가 하다 이런 집 사돈으로 맞아야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도 동네 장사하면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괜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리 평생 남의 머리 만지고 살았어도 쟤네 엄마랑 급이 같니? 얼마나 우악스러울지 안 봐도 뻔해. 말씀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단정 지을 뿐 아니세요. 아마 두고두고 사과할 날이 올 때가 있을 거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진작 하고 있어. 너란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후회고 고통이지.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도 없다는 게 딱 맞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자리 다 포기하고 여자한테 장가 가겠다고 해? 이것만 아니었어도.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신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나빴죠. 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대꾸는 하였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결혼은 정말 하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 또한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쯤 와서 결혼을 파토내기란 어려웠어요. 엄마가 원래 좀 막말이 심해. 나도 의대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막말 많이 듣고 자랐어. 아무래도 본인 생각에 바로 어긋나면 막말이 튀어나오시는 분이라. 그래도 결혼하면 분가도 할 거고 훨씬 나아질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니? 막말로 그렇게 잘난 집안 아니잖아. 아들 의사 만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미용실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셔서 더 위풍당당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게 크셔서 그래.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승낙한 결혼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드리자. 남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언행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전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도 비아냥대며 사람 속을 긁었어요. 네가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긴 한가 보다. 주제에 이렇게나 해오고 말이야. 꼴랑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무리했네. 혹시 이거 다 신용카드 긁은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진영이 보고 갚아달라고 하면 곤란해. 빚 아닌 거지? 네, 걱정 놓으세요. 빚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 진영 씨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도 어디 나가면 그렇게 꿀리진 않거든요. 꿀리지 않는다니. 너 참 자기 객관화 안 돼 있다. 너는 그냥 일반 회사원한테나 시집갈 팔자지. 네가 의사가 가당키나 하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자고
우리 아들 의사로 만든 줄 알아? 의사 아들 두면 며느리 좋은 꼴만 시킨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져 아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봐서 참여 병원 집 모두 다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의사 만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억울해 미치겠어. 너 항상 주둥이로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준비한 예단에 혼수에 얹어서 내 모피도 해와라. 겨울이 다가오잖니? 제가 카드 빚으로 혼수에 올까봐 걱정이시면서 모피 얘기도 하시네요. 어머님, 저랑 진영 씨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내가 왜 집을 해? 당연히 니네 집에서 해와야지. 너 의사 사모가 괜히 되는 줄 알아? 이것도 모르고 시집 온다고 했니? 시어머니는 억대의 혼수예단도 모자라 집까지 해오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단 하나도 원하지 않고 그저 저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자식 같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 집까지 해달래? 네 시엄마 자리 보통 아니다 정말. 아들 의사 하나 만들어서 모든 거 다 뽑아먹을 심산인 거지. 어쩜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결혼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나도 마음 같아선 정말 때려치우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막상 진영 씨 보면 참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지? 이게 어디 애들 잘못인가? 욕심 많은 사람 잘못이지. 너무 그렇게 애 몰아붙이지 마요. 얘네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엎었으면 싶었지만 그게 쉽진 않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오기로라도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하다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기가 찬 행동이었어요. 엄마가 상견례 장소는 정하시겠대. 엄마가 정해주시면 내가 따로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날짜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고지가 보인다. 자기도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엄마 비 맞추는 게 영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야말로 나랑 어머님 사이에서 더 고생했지. 결혼하면 내가 더 이해하고 애써 볼게. 그래도 자기 낳아주신 분인데 나도 너무 어머님한테 대든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나도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살아보도록 하자. 장소를 시어머니가 정해주신다 하시길래 그러려니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셨죠. 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잡은 장소는 건설 현장에 있는 한바 식당이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를 우리 집안에 맞춘다며 부모님과 저를 부른 예비 시모였던 거죠. 순간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구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괜히 화를 내면 분란만 날 게 뻔하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였고 엄마도 가만히 계시니 저 역시 화를 삭혔어요. 그리고 두고 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잡아준 약속 장소에 저와 부모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얼굴 뵙네요. 참 궁금했는데 양심 없이 간호사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나 뵙네요. 이런 식당 참 익숙하죠?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잡서요 사돈. 일부러 다른 데에서 보자고 하면 어색할까봐
아주 익숙한 곳에서 뵙자고 한 것이니. 저 또한 이런 수준 한번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뻗대시는 거죠? 꼴랑 아들 하나 의사 만들어서 무슨 대단한 업적 이뤘다 생각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이 결혼 안 하고 말지 굳이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딸한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하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초에 상견례 자리를 이런 곳으로 부르신 거, 그것 또한 이미 저희의 콧대를 눌러버리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딸아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나왔건만 보자마자 저희 딸 폄하를 하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인 아들 얼마나 잘났다고.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화가 났고 완전히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를 본 그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혼비백산 엎드리며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 또한 기겁하고 볼만하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그대로 엎드렸어요. 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요즘 회장님이 신경 써주신 덕에 식당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노고 다 압니다. 그리고 항상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 수용할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여러분들 말 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역시 참된 회장님이세요. 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운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아유, 사모님 솜씨가 엄청나니 저희끼리 맨날 먹으면서 칭찬만 하는걸요. 어쩜 그렇게 요리를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회장님이라뇨? 겨우 한바집 사장한테 너무 극진한 존칭을 써준 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원. 한밥집 사장님이라뇨? 이분은 유신건설의 회장님이시고 일하는 저희한테 늘 힘내라고 직접 음식점까지 할 정도로 엄청 열정적인 분이세요. 사모님이 저희에게 직접 밥도 해주시고 하시는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밥집 사장님이라니? 뭘 알고나 떠들어요. 그리고 여기 일반인이 왜 들어와 있는 거요? 혹시 여기 한밥집에 주방 아줌마 구한다더니 면접 오셨어? 아니, 면접이라뇨?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한밭집 주방 아줌마 취급을 해? 그리고 이분이 건설회사 회장? 아니, 그럼 세미네 부모님이 건설사 대표라는 거야? 겨우 한밥집 사장이 아니라? 아니, 이럴 수가. 세미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진영이 너도. 놀라 자빠지는 꼴을 보여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참 역겹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고 예전부터 힘들게 자수성가하셨던 분이었기에 밥심이 엄청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에 파견된 일용직 인부들이 일할 때 음식이라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먹으라며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 요리를 잘하는 엄마가 식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한밭집이나 한다고 무시했던 거였고요. 설사 한밭 식당을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시어머님 본인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그렇게 식당을 한다고 깔봤더라고요. 내가 언젠간 후회할 거라고 했죠. 우리 집이 한밥집이던 건설회사를 하던 그게 중요해요? 당신 인품이 여기서 드러났던 거지. 한밥집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무식하다 어쩐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라니 그 화색이 도네요? 당신 아들 우리가 병원 차려줄까 봐요? 꿈 깨요. 병원은 본인 힘으로 개원하는 거지. 남의 등에 업혀갈 생각은 왜 하는 거야? 진영 씨도 참 안타깝다. 당신이라는 어머니를 둬서. 예,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아니 내가 한밥집이라고 했을 때 진짜 건설회사 운영한다고 했으면 이사달이 낫겠니? 왜 속여 속이기에? 그리고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두 팔 벌려 널 환영했지. 진영이 너도 몰랐어? 어쩜 엄마 이렇게 당황하게 해? 나도 몰랐지. 세미가 집안 얘기를 일절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건설회사든 식당이든 엄마 이런 모습에 질려요 진짜. 속인 네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제가 오해를 깊게 했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로 상견례 장소를 잡은 덕분에 이렇게 오해도 풀고 얼마나 좋아요. 어쩐지 한밭집 하시기엔 기티가 줄줄 흘렀다니까요. 제가 심하게 오해를 한 것 같으니까 사돈들이 마음 푸시고 우리 애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나 해볼까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하자는 시어머니가 참 얄미웠어요. 그러자 별로 말이 없는 아빠 엄마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인품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린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한밭집이라고 우리 딸 그렇게 면박 주더니 뭔가 뽑아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 다시 시작해? 당신 웃긴다.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없어. 아, 당신 아들이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성이 보인다 보여. 얘기 듣기로는 동네에서 조그만 미용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지? 우리 딸 속상하게 했어도 딸이 좋다니까 참고 허락하려 했는데 당신이 상견례장을 일부러 한밭집으로 잡은 거 보고 느꼈지. 우리 콧대를 납작하게 하려는 의도 말이야. 어떻게 걸려도 이런 최악의 시댁에 걸릴 수가 있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아니, 다들 오해시라니까요. 진작 제가 알았다면 이랬겠어요? 오해 푸시고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세미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해방 놓으면 되겠어요?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너 쌤이랑 못 헤어지지? 아니, 엄마 때문이라도 세미한테 미안해서 놔줘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세미도 엄마를 봐야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세미한테 어떻게 그래. 세미야, 미안하다. 이런 엄마한테서 자란 나도 잘못이지. 그냥 네 결정에 따를게. 정말 미안해. 놔주길 몰라줘.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놔줘? 누구 좋으라고? 너 쌤이만 잡으면 인생 역전하는 거야.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베이 닥터 할래? 네 이름 걸고 병원 한번 개원해 봐야지. 그래 나도 미용실 그만두고 의사 아들 덕을 볼 거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안 돼. 니들 결혼 무조건 진행시켜. 사돈,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절 절대적으로 붙잡으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본인의 어머니를 보자 저에게 미안해하며 절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번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 싶어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저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 장면을 보자마자 모든 미련이 없어지면서 바로 헤어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텐 미안하고 아직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평생 이 속물 같은 시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없었죠. 제가 헤어지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마음 참 많이 아프게 됐네요. 저런 사람이 엄마라고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디 한번 당신이 딱 원하는 며느리 맞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고요. 아니 얘,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한테 그렇게 대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랑 잘해봐. 진영이 너 당장 쌤이 붙잡지 못해? 네가 어디 가서 저런 자리에 장가를 가겠어. 우리 인생 피려면 얼른 쌤이 붙잡아야 해. 제발 그만하세요. 저까지 정 떨어질 것 같으니까.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내가 다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결국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야 말았네요. 저희 어머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쌤이 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얼른 쌤이 좀 달러 보세요. 지금 상견례장인데 결혼 파투를 내는 게 정상인가요? 난 못 받아들여. 너 자꾸 쌤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필 기회라고. 너 페이닥터랑 대표원장이 얼마나 다른 줄이나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기회를 박찬다는 거야? 쌤이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용서해 달라고. 결혼 파투 내려고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닌가? 혼수고 예단이고 다 돌려줘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가자.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들을 얘기도 없어. 가치도 없고. 내가 미쳤지. 저런 아줌마를 참고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그렇게 전 이별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저희 엄마가 하고 있는 한바식당에 찾아와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간 예단과 혼수를 모두 토해내야 했고 또한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에 상심이 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신 엄마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의사인 아들을 제일 최고라고 생각한 시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이 의사 자리를 박차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며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 제발 남자친구를 설득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어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망친 셈이나 다름없었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진영씨 인생 진영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 마시고 아줌마도 아줌마 인생 사세요. 오죽했으면 모든 걸 버리고 외국으로 갔을까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잃은 거니 평생 반성하며 사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엮이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진영이가
날 두고. 아니, 의사 자리를 왜 버려? 왜? 그 귀한 자리를 내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쌤이야, 네가 제발 연락 좀 해주면 안 될까? 너 말은 들을 건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아들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잃을 순 없잖니. 모든 게 본인 탓이죠. 끊을게요. 할 말도 없네요. 노년에 한번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사셨음 해요. 그리고 아들을 잃고 모든 걸 자초한 건 아줌마가 한 행동이에요. 직업으로 사람 가르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결국 진영 씨는 아줌마한테 질려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거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네요. 진영 씨랑 결혼했다면 지금쯤 진영 씨와 같이 병원을 운영했을 텐데. 그 전화를 기점으로 전 예비 시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전 남자친구는 외국에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계속 비자 연장을 하며 한국에는 나올 생각이 없다고 했고, 본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본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렇게 아들 하나 의사 된 걸로 의사부심을 부리다 결국 의사 아들도 잃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 자리도 잃어버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못 버렸는지 의사를 그만둔 아들인데 남들에게는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흡사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이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힘들고 예비 시어머니가 원망스럽지만 점차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시간이 지나 이별의 아픔도 극복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줌마 덕분에 지금의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난 것이 어찌 보면 더 다행이었을 수도 있네요. 돌아보니 참 재미난 추억 같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